한때 문학 청년이었는데 동물의 왕국을 하러 가겠다. 그냥 첫 시간에 저거네? 세상이 완전히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잖아요. 난 이걸 하고 말리라 결론을 냈어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다윈을 만났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한때 제가 문청이었어요. 문학 청년이었는데 글쟁이가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노벨상 문학전집이라는 걸 이제 사주셨는데 그중에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 있었는데요. 무지하게 짤막한 수필인데 러시아의 그 추운 겨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다가 불이 좀 쓰러지니까 장작 한 개비를 솔전친 선생님이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 안에 개미집이 있는 줄 모르고 넣었다라고 적어요. 그 넣었더니 개미들이 막 타 죽으면서 탈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개미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돌아서더니 불 속으로 달려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가 불구덩이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 애벌레, 알 뭐 이런 것들을 끌고 나오려고 다시 뛰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전친 선생님의 질문은 쟤는 왜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는가 궁금하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저도 그거 읽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래, 개미는 참 신기하지? 뭐 이러고 그냥 끝난 거죠. 그렇게 하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제가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됐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기생충학을 석사 학위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마음속에서는 미국 유학을 갈 때 동물의 왕국을 하러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대요. 아, 이거 어떡하나. 이제 그러면서 별의별 하여간 동물 관련되는 학과는 다 뒤져보고 하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축산학과에 있는 소시오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회생물학이에요. 오, 이런 과목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덥석 신청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첫 시간에 쑥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사회생물학이란 왜 일개미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회를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걸 이론적으로 파헤치고 공부하는 학문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솔전신 선생님이 그게 궁금하다 그랬는데 저거네? 그래 뭐 그냥 이거 재밌겠다 그러고 이제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제 인생의 길을 난 이걸 하고 말리라 결론을 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하버드 대학의 이오 윌슨 교수의 소시오바이올로지라는 백과사전처럼 두툼한 그게 교과서였고요. 부교재는 리처드 더킨스의 The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였어요. 제가 책 읽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게 느리거든요.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많은, 예를 들면 희곡은 더 힘들어요. 그걸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당신은 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왜 꼭 제가 이래야 되는데 그 느린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는 점심 전에 샀는데 밤새 읽어가지고 동이틀 무렵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베란다로 이렇게 나갔는데 안개가 쫙 걷히면서 집들도 보이고 이렇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게 늘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책이 제 인생의 궁금증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준 거니까 언젠가 출판사에서 저한테 추천의 글을 써달라 그래서 줬는데 책 한 권으로 인생관 내지는 세계관이 바뀌어본 경험이 있느냐. 내게는 이 책이 그런 책이다.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책은 사실은 리처드 더킨스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적인 토대를 다 쌓은 건 아니고요. 윌리엄 해밀턴 그분의 이론을 쉬운 말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시간 대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길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편지를 내고
1983년도 겨울인데 뵈러 갔어요. 다윈 이래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의 집에서 5일 동안이나 묵으면서 저녁 내내 토론하는 거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저는 못 가게 됐어요. 해밀턴 교수님이 왕립학회, 영국의 로열 소사이어티의 심사를 받고 있대요. 거기에 멤버가 되면 아마도 옥스퍼드에 자리가 마련될 것 같다. 제가 이제 뭐 알아보니까 영국에서는 한 사람의 장학금으로 부부가 살기는 꿈도 못 꾼대요. 장학금 양이 적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미시간 대학으로 못 가고 언감생심 소시오바이올로지 책을 쓰신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한국의 제 성적으로는 다음 생에나 한번 꿈에 꿔볼까 한 그런 대학에 톨커덕 허가를 받고 윌슨 교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 하버드에서 제 삶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뭐 한 30-40명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그 사람들 그냥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개미만 봅니다. 거기 개미 많이 기르고요. 점심 먹으면서도 개미 얘기하고요. 잠꼬대도 아마 개미 잠꼬대 하고 이럴 텐데 거기에 이 동양놈이 하나 툭 나타나가지고 이껏 한다는 얘기가 저는 개미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는 흰개미의 사회성 진화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흰개미는 흰색을 띠는 개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곤충이거든요. 메뚜기에 가까운 곤충이에요. 그런데 개미 못지않게 굉장히 복잡한 사회를 구성하고 살거든요. 이쪽은 이론이 있는데 이쪽은 이론조차 없어요. 그래서 저는 흰개미의 사회성 진화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흰개미들은 전부 사회성 진화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흰개미를 들여다보면 과정은 볼 수 없고 결과만 보고 있는 거니까 흰개미와 사촌격인 곤충을 들여다보면 그 중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민벌레라는 곤충이었거든요. 하여간 한 1년 넘게 제가 우겨가지고 허락을 하셨어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곤충은 워낙 희귀한 곤충이고 그래서 제가 그 곤충을 연구한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제가 그냥 세계 1인자입니다. 하여간 민벌레 연구를 시작할 때 저의 주제는 사회성 진화거든요. 그러니까 해밀턴 교수님의 뒤를 이어서 흰개미는 과연 어떻게 돼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게 됐을까 이걸 연구한다고 덤벼들었는데 사실 별로 밝힌 게 없고요.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분류학자들이 민벌레가 흰개미의 사촌이라고 그랬는데 5, 6년 전에 DNA 검사를 해갖고 결론이 이제 드디어 났는데 흰개미의 사촌은 바퀴벌레입니다. 한마디로 흰개미는 사회성 바퀴벌레예요. 제가 헛짚은 거죠. 근데 뜻밖의 이놈들이 굉장히 재밌는 짝짓기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사회성 진화를 연구하려고 시작했는데 다윈의 성선택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그럴듯했어요. 결국은 제가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우연치 않게 그 민벌레 연구하러 코스타리카의 몬테베르데라는 고산지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연구하다가 아즈텍 개미를 우연찮게 발견을 했는데 트럼핏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속은 비어 있어요. 대나무같이. 그 비어 있는 이유가 개미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어 있다는 거예요. 속이 비게 된 트럼펫 나무가 속을 꽉 채우고 진화하던 트럼펫 나무들보다 훨씬 잘 생존하고 번식을 한 거죠. 개미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나면 그 나무를 공격하는 모든 초식 동물들을 다 물리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해충 피해 없이 제일 잘 자라는 거죠. 저도 궁금해서 그런 나무들을 쪼개보고 뭐 이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발견을 해요. 개미들은 나라를 건설할 때 여왕개미들끼리 동맹을 자주 맺거든요. 혼자서 키워봐야 일개미 몇 마리 못 키우는데 대여섯 마리가 같이 키우면 일개미 20-30마리를 한꺼번에 키워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즈텍 개미를 뜯어보다가 종이 다른 여왕개미들이 한 살림 차리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까만색인 이게 뭐야? 그리고 들여다보다가 이제 무슨 일인지 제가 알아차린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조조가 손곤하고 손잡고 유비를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조조가 오랑우탕하고 손잡고 유비를 쳐들어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손곤이나 조조나 유비나 다 호모사피엔스잖아요.
더 이상한 건요. 여왕개미의 모양을 보면 색깔이 아예 다른데 초반에 같이 살림 차리고 사는 동안에 태어나는 일개미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되면 여왕개미가 한 마리만 남아요. 그 나라들이 전부 싸워가지고 한 나라가 천하를 평정하고 여왕개미들이 서로 싸워요. 한 마리가 살아남아요. 그 여왕이 이제 진짜 이 전체를 다 통치하는 여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왕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만 알을 낳으니까 그 여왕의 몸에서 나온 일개미들만 쫙 있을 때가 되면 그때는 그 일개미하고 살아남은 나라의 일개미하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달라졌어요. 모양이 달라 보여요. 근데 같이 살 때는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적응인 것 같아요. 일개미들끼리 서로 다르면 내가 저 자식이랑 왜 같이 있지?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연계에서 이런 예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발견인 거죠. 젊은 학생들이 만약에 이걸 보게 된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면 죽기 전에 1인자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1인자 돼요. 그래서 너무 세상이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